자,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우선은 7번 보겠습니다. 자, 7번 보시면요. 요게 푸는 법이 제가 말했지 두 가지가 있다니까. 자,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6개 칸이 있어요. 됐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요 모양이 그대로 유지되려면 회전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예요? 회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그러니까 요 선도 똑같아야 되거든? 원이니까 사실 원은 몇 도씩 돌려도 똑같잖아. 맞지 얘들아? 근데 요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다고 치면 이 선 때문에 사실은 이 선이 이쪽 선으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3번씩 120도씩 회전시키는 거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120도씩 회전시키는 3가지의 중복이 발생을 할 겁니다. 회전을 시킬 때. 맞죠? 그래서 되게 쉬운 문제죠 사실은. 그래서 6팩을 하고 나누기 3만 하면 돼요. 그래서 답이 240까지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회전 가능한 횟수를 전체에 나누면 돼요. 얘는. 왜냐하면 얘도 돌아가면 3가지가 되고 얘 각자의 모든 영역이 회전시켰을 때 3가지씩 되니까 전체적으로 3배로 뻥튀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누기 3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방식으로 풀면 이렇게 풀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동그라미 2번 방식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죠. 내가 A라는 애를 이용해서 고정을 할 거야. 예를 들어 색깔이 있다고 치면은 뭐 빨간색이든 뭐든 맞지? 지금 6가지 색깔이니까 A, B, C, D, E, F라고, 그러니까 이 A, B, C, D, E, F라고 칩시다. 그럼 A로 고정을 시키는 건데 여러분 잘 봐요. 아까 봤듯이 자, 요 삼각형에서 고정하는 데가 몇 군데 있었어? 2군데 있었지. 맞아 아니야? 자, 봐봐. A로 고정하는 게 여기 고정하는 방식이랑 여기 고정하는 걸로 설명을 했단 말이야. 왜 그런 거야? 자, 여기 고정한 거는 이걸 회전시켰을 때 여기랑 여기를 커버 칠 수 있지만 나머지를 커버를 못하지. 그래서 얘가 회전에서 나오는 이 3가지를 커버 치기 위해서 이렇게 1번, 1번, 2번 2가지 방식을 다 구해야 됐단 말이야. 고정시키는 것도. 맞아 아니야? 같은 식이에요. 여기도 보시면 A를 이렇게 돌릴 수 있지. 그래서 여기 고정하는 방식 하나가 있고요. 안쪽에서 고정이야. 그 다음 바깥쪽 A도 돌리면 3가지 있지. 그래서 이쪽으로 고정하는 방식해서 몇 개? 2가지가 있는 거야. 그래서 2번 방식으로 풀면 이런 거예요. 고정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고요. 예를 들어 이걸로 고정했어. 그럼 이때 고정됐으니까 나머지 5군데에 5개를 깔면 되지. 그래서 5팩을 하는 거고, 같은 식으로 바깥쪽 여기를 A로 고정하면 나머지 5개를 깔면 되니까 5팩이 되는 거야. 맞지? 그래서 회전 가능한 여러 가지를 하나를 꽂아서 고정시키는 방식으로 하는 게 2번째라고 했어요. 친핀을 꽂아서. 그래서 고정시키는 방식으로 풀면 이렇게 식이 나오게 되겠죠. 그럼 정답은 똑같이 얼마예요? 240. 둘 중에 하나는 써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래도 이 문제는 1번이 편한 거긴 하죠? 맞죠? 이렇게 풀면 돼요. 이렇게 접근해 주시면 쉽게 됩니다. 자, 2번째 문제 10번 보겠습니다. 전화 한번 갖고. 갖고 와. 자, 10번을 보시면 테이블에 앉는데 정사각형이야. 아, 그러면 이거 원순절할 때 나누기 4 하면 되는 구조겠죠? 맞아 아니에요? 자, 그리고 각 변에 반드시 남녀가 한 명씩 앉는 거야. 그럼 이게 좀 귀찮아. 왜냐면 잘 봐. 결국에는 8자리긴 한데 이거를 남자 여자로 할지 남여로 할지 여자 남자로 할지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맞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조금 귀찮은데 일단 방식은 이거예요. 잠깐만. 이거를 어떤 식으로 남녀를 앉힐지를 정해야 돼요. 맞죠? 그리고 남자 여자를 어떤 식으로 배치할지도 정해야겠죠? 그래서 생각할 게 은근 많은 문제이긴 합니다. 잠깐만, 이게 편하게 푸는 법이 있나? 내가 생각한 것보다 편하게 푸나 해서. 영어 없구나? 하자. 자, 그러면 이런 거예요.
비슷한 건데 결국에 이 배치는 나중에 하자고. 그래서 이런 거야. 남자가 A, B, C, D가 있고 남자가 여자가 스몰로 씁시다. 스몰 A, B, C, D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 얘를 배치할 거예요. 얘를 어느 변에 배치할지 합니다. 그래서 A, B, C, D 이런 식으로 각 변의 남자를 배치하는 방법이 우리가 알죠? 얼마예요? 3팩이죠? 4팩 나누기 4를 해도 되고 A를 고정시키고 3팩을 해도 되겠지? 맞아 아니야? 그래서 자 1번 남자를 먼저 배치를 시키는 방법이 몇 가지? 6가지. 근데 이거를 이제 그래서 고정됐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 6가지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런 거야. 여기를 A로 친핀을 고정시켰어. 그러면 나머지 변의 남자가 앉는 방법이 3팩해서 몇 가지? 6가지가 나온 거야. 맞지? 그리고 이미 고정됐으니까 회전이 돼요? 안 돼요? 회전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런 식으로 여자 4명을 배치하는 방법은 그럼 몇 가지예요? 여자 4명 배치하는 방법은? 이미 고정을 시켰으니까 회전이 안 돼. 그러니까 4팩입니다. 24가지. 그래서 각 변에 어떻게 남자랑 여자를 배치할지 정하는 방법이 요 둘을 곱한 144가지고요. 여기서 끝나는 거야? 아니지. 그 다음 뭐 해야 돼 얘들아? 이건 됐어. 그 다음 뭐 해야 돼? 이거를 3번 남, 여로 앉을지 여, 남으로 앉을지 자리를 결정해야겠죠. 자리 결정하는 방법이 2가지씩 몇 번? 4번이니까 우리가 배웠죠? 요거죠. 16가지입니다. 그래서 16, 24, 6 다 곱하면 정답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2304가지라고 해요. 순차적으로 잘 쪼개서 풀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14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집합이 서로서라는 건 공집합이, 그러니까 교집합이 공집합이란 얘기죠. 겹치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런 거야. 결국 A가 있고 B가 있고 그 다음에 1, 2, 3, 4, 5, 6한테 둘 중에 하나를 들어가라는 거야. 맞아요? 그 얘기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내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몇 개? 2개고. 고르는 걸 몇 번에? 6번 하는 거니까 2파이 6을 해서 64가 되는 거 보시면 돼요. 이렇게 됩니다. 엄청 쉽죠, 14번은. 그 다음에 17번. 17번은 아까 배웠던 걸 살짝 응용하면 되는데, 지금 빨, 노, 초. 빨, 노, 초. 색깔이 3개가 있어요. 그리고 깃발을 n번 이하로 들어 올려서 1000개 이상의 신호를 만들려고 할 때 n의 최소값을 구하래.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보세요. 선택지가 몇 개 있어요? 3개가 있죠. 자, 이걸 한 번 들어 올릴 때 만드는 신호는 아까 말했듯이 3파이 1이었어요. 2번 들어 올려서 만드는 건요? 3파이 2였고요. 이렇게 쭉 해서 3파이 n까지 한 게 얼마 이상? 1000보다 크거나 같다를 풀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3이고 3의 1제곱이니까 이게 9고 그 다음 얼마지? 27일 거고 맞아요? 그 다음이 81이죠. 아직까지 1000 못 넘었겠지 딱 봐도. 근데 그 다음이 얼마지? 243이고 그 다음이 729란 말이죠. 이거 둘만 더해도 1000이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아직 안 넘지. 근데 3개만 더하면 1000 넘죠? 그래서 요때부터 1000을 넘는 거잖아. 맞지 얘들아? 그래서 n이 얼마 이상? 그렇다고 치면 n이
1, 2, 3, 4, 5, 6. 6 이상이 되면 돼요. 그쵸? 그래서 최소값이 얼마다? 6이 됩니다. 요런 얘기였어. 그러니까 이게 중복 순열이 상대적으로 원순열보다 쉬워요. 그쵸? 보시면 알겠지만 중복 순열이 훨씬 쉽습니다. 원순열보다는. 원래 원순열이 되게 지금 배우는 이 여러 가지 순열에서 제일 어려운 파트예요. 제일 헷갈려 솔직히. 막 꼬아내면 진짜 더럽기도 하고. 나머지 애들은 그냥 가볍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1번 하겠습니다. 자, 21번 보시면 1부터 순서대로 자연수를 말해서 3 또는 6 또는 9의 숫자가 들어가 있는 수를 말하는 때는 박수를 칠 거래. 자, 그래서 우리가 1부터 200까지를 할 건데 뭘 한다? 369가 들어간 경우에는 박수를 치니까 박수를 몇 번 치는지 구하라고 했거든. 그죠? 그럼 생각해봐. 이런 거죠. 369 중에 하나 뽑는 거잖아. 그치? 자, 이건 푸는 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거예요. 369가 아닌 걸 고르는 전체 개수를 그러니까 전체에서 369가 아닌 걸 고른 거를 빼는 방법도 있고요. 맞죠? 여사건으로 푸는 거.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 반대로 369가 들어가는데 이런 거지. 1의 자리에 들어가는 경우랑 뭐 그다음 10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 이런 식으로 다 나눈 다음에 교집합을 구하는 합집합으로 구하는 거야. 그렇게 구해도 되거든요. 해봅시다. 자, 근데 나 이런 문제 풀 때 좀 쪼개면 좋아요. 어떻게? 일단 한 자릿수부터. 자, 1부터 9까지 했어. 그때 몇 번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전체에서 빼보자고. 전체에서 빼는 게 더 쉬워서 그래. 자, 한 자릿수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거잖아. 1부터 9 중에서 369를 뺀 거 아니야. 그럼 몇 번 있어? 박수를 안 치는 게 몇 번이냐? 6번이겠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1, 2, 4, 5 1, 2, 4, 5 그 다음 뭐야? 7, 8이 있고 0이 있는데 지금 얘는 0은 빼고 해야겠지. 맞지? 한 자릿수니까. 그래서 몇 번이라고요? 6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자릿수를 만들자. 그러니까 요 7개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두 자릿수야. 그러면 두 자리인데 여기에 0 쓰는 경우 뺀 거잖아. 맞아 아니야 얘들아? 그럼 여기 선택지가 몇 가지? 6가지고 여기 7가지겠지? 그래서 6, 7에 얼마? 42. 42번은 박수를 안 치고 숫자를 말한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그리고 3번 세 자리수라기보다는 얼마야? 앞자리가 1인 경우겠지. 맞아 아니야? 맞아? 그러면은 여기에 그냥 0부터 지금 2, 5까지 0, 1, 2, 4, 5, 7, 8 중에서 하나씩 고르는 걸 하는 거니까 7, 파이 2에서 49번이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200 한 번. 해서 1부터 200까지 박수를 안 치는 횟수가 총 몇 번인 거야? 총 몇 번이죠? 98번이에요. 그럼 박수를 치는 건 몇 번이겠어요? 전체 200에서 200번에서 예외 98번을 뺐으니까 102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200대는 왜 치는 거예요? 200까지 하는 거잖아. 200 박수 치는 게 아니라 박수 안 치는 게 200 박수 안 친다고. 그러니까 박수 안 치는 예외가 98번이라고. 그래서 전체에서 박수를 안 치는 게 98번이면 박수를 치는 게 몇 번? 102번이라고요. 그 얘기였습니다. 됐죠? 자, 필기해주세요. 이거 어차피 숙제니까 지금 필기해놓으면 편합니다. 아니면 박수를 친 횟수를 구해도 되긴 되는데 그게 은근 귀찮아. 그래서 그래.
그래서 요 방식이 더 편합니다. 해보시면. 숫자가 작을 때는 박수를 친 걸 구해도 돼. 그것도 별로 안 많거든? 근데 이게 막 세 자릿수, 네 자릿수 이렇게 되면은 무조건 이 방식이 나아져요. 그래서 요 방식을 설명하는 겁니다. 369 하니까 그거 생각난다. 옛날에 막 대학교 때 미팅 가갖고 술값 몰아주기로 369 게임 했었었는데. 아니, 상품 걸고, 상품. 아, 그때 내일 술 취하니까 더럽게 못해요. 원래 서울대 애들 막 369 게임 같은 거 숫자 게임 잘하잖아. 졸라 안 걸려. 이 새끼들이 미쳤나봐. 다들 서울대 공대면 수학을 못하지 않잖아요. 암산도 되게 잘하니까 머릿속으로 엄청 계산해서 369를 진짜 안 틀려. 막 번호가 막 200대까지 가고 그래. 369 게임을 하는데. 그래서 막 이상한 옵션 많이 넣어서 하거든. 근데 이제 술 취하면 다들 바보 되는 거 똑같더라고. 아, 그때 10만원 빵이었는데 졌어. 씨. 그게 차라리 처음에 떨어지면 괜찮은데 맨 마지막에 1대1에서 졌어. 아이씨. 자, 넘어가서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하고 마무리할 건데,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저랑 수업하신 분들은 제가 그거 개념 정리로 이렇게 써놓긴 했어요. 기억나는 사람? 안 기억나지? 그러니까 요번 경우의 수화 배울 때도 내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설명을 했거든? 이게 어렵지 않은데 어떤 의미냐? 조합이랑 비슷한 느낌이긴 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NCR을 할 때 왜 NPR을 하고 R팩으로 나누는 거죠? 왜 R팩으로 나눠요? 그치? 배열을 하는 순서의 의미를 없애는 게 R팩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이 나누기 R팩으로 순서의 의미를 없앤 거예요. 예를 들어 봐봐. A, B, C, D를 그냥 뽑으면 A, B, C, D를 뽑는 게 그냥 한 가지잖아. 맞지? 근데 이거를 배열을 하게 되면 4팩에서 24가지가 생겨요. 근데 그거를 실제로 한 개로 보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 나누기 4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의 의미를 없애는 작업이 R팩으로 나누는 거거든요. 그래서 봐봐. 예를 들어 자, 얘들을 일렬로 배열한다고 쳐. 그러면은 원래 이런 애들이 그러니까 얘들이 각각 다른 거라고 치면 6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거 얼마예요? 6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거니까 6팩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근데 이 세 놈을 일렬로 배열하는 3팩만큼의 순서의 의미를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이 세 놈을 일렬로 배열하는 3팩만큼의 의미를 없애려면 나누기 4팩을 하면 그 효과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배우는 건데 아직 이해가 잘 안 돼. 왜 진짜 3팩으로 나누면 되나?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보세요. A, B, C를 일렬로 깔아볼까? 요 정도는 손으로도 할 수 있잖아. 맞지 얘들아? 자, A, B, C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입니까? 이걸 우리가 지난 시험 지난 수화할 때도 비슷하게 했어. 어떻게 하면 돼? 네 자리에 A, B, C를 일렬로 깔아봐. 어떻게 하면 돼? 일단 네 자리 중에 A 2개 들어갈 자리 2개 고르면 되지. 그게 뭐였어요? 4C 이하 네 자리 중에 2자리를 골라. 그래서 A 2개를 넣어. 맞죠? 그리고 나서 남는 2자리에 B, C를 넣는 게 2팩이지. 맞아 아니야? 그래서 얼마였어? 계산하면은 몇 가지가 나와? 12가지가 나오잖아. 맞아 아니야? 이거 분명히 막 꼭풀이든 뭐든 할 때 했었잖아. 그치? 이런 식으로. 맞나요 여러분? 이거는 지금 수화 내용으로 설명이 되는 거야. 이 정도 수준은. 말했듯이 A 2개 들어갈 자리 2군데를 먼저 고르는데 이건 순서가 의미가 없지. 4C를 하고 남는 2자리에 BC를 넣는 게 2팩이잖아. 그래서 12가지가 나온다고. 근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이제 안 하고 요 내용을 배우고 나면 어떻게 한다고? 그냥? 전체가 4팩이야. 일렬로 배열하는 게 맞아 아니야? 근데 요 두 놈의 순서 의미를 날리는 개념으로 2팩으로 나누면 된다니까? 그럼 얼마야? 똑같이 12가지 나오죠. 요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알면 지금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배우면 뭐가 편하냐면 당연히 이제 좀 이런 식의 문제를 일렬로 배열할 때가 좀 편해지는 거야. 그전에는 우리가 이런 거 할 때마다 이렇게 막 조합이랑 순열을 막 섞어서 막 풀었는데 한 방에 되는 거죠. 이게 왜 그렇게 되는 건지 설명을 할게요. 보세요. 내가 예를 들어 지금 말한 것처럼 A, B, C를 일렬로 깔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A1, A2라고 생각을 하고 일렬로 깔아요. 됐나요?
3개 넣자, 3개. 3개를 넣자. 자, 이걸 일렬로 깔면 봐봐. A1, B, A2, C, A3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지금 말한 5팩인 120가지 중에 이런 애가 있을 거야. 맞아, 아니야? 근데 잘 봐봐. 똑같이 BC는 여기 있는 상태에서 얘들을 이렇게 까내도 나와, 안 나와? 이 120까지 나오지. 그리고 이렇게 까내도 나오고 이렇게 배치한 애도 나와. 그리고 이런 식으로 배치한 애도 나온단 말이야. 잘 보세요. 이렇게 6개가 나온다고, 맞지? 근데 실제로 이 1, 2, 3을 지우면 어떻게 돼요? 지우면 똑같은 애가 지금 몇 개 있어요? 6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이 밑에 1, 2, 3이 있으면 6개였던 애가 1, 2, 3을 지우면 몇 개가 된다고? 1개가 되는 거야. 얘들을 배치하는 개수만큼이 나오는 거 아니야, 얘들아. 그치? BC는 고정한 상태에서 나머지 세 자리에 AAA를 까는 건 한 가지지. 근데 그거를 A1, A2, A3를 까는 거는 3팩에서 6가지란 말이야. 그래서 이 3팩으로 나누기를 하면 AAA, BC를 까는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지. 이 6개의 뻥튀기 된 걸 나누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6배로 뻥튀기가 된 거니까 6으로 나누면 몇 가지? 20가지가 돼요. 근데 이게 우리가 요런 거를 예전에 어떻게 했다고? 이거 같은 것이 있는 순위를 배우기 전에는 이렇게 했겠지. 5자리가 있으니까 A 들어갈 3자리를 골라. 그게 뭐지? 5C3이고 남는 2자리에 BC를 배치하는 방법이 2자리에 2개 배치 2팩인 거야. 그 똑같이 몇 개야? 20이 나오는데 이제 이 방식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 요거처럼 한 문자만 여러 개 나오면 이 방식을 해도 돼. 근데 2문자, 3문자가 여러 개 나오면 이제 요 방식이 편해지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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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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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C가 나왔어. 자, 얘들을 일렬로 깔래. 어떻게 하면 돼요? 뭐 아까 같이 지금 총이 몇 자리야? 총 9자리잖아. 9자리 중에 4자리 뽑고 이렇게 써도 돼요. 그리고 남는 5자리 중에 B 들어갈 3자리 뽑고 나머지 2자리에 C 넣으면 되죠.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근데 요거 배우면 이제 어떻게 한다고? 일단 9팩을 해놓고 요 4개의 순서의 의미를 날리는 걸 얼마를 나누면 된다고? 4팩으로 날려. 요 3놈의 순서의 의미를 날리는 방식으로 얼마를 나누면 된다고? 3팩으로 날려. 요 2놈이 순서를 가지는 걸 이제 없앤 거잖아. 의미를 날리는 의미로 2팩으로 나누면 돼요. 요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외우기가 편해서 그래. 어차피 이렇게 풀어 이렇게 풀어야 속도는 비슷해요. 근데 요게 좀 더 풀기 편하지. 요거 하나하나 푸는 거보다 이게 좀 편해요. 이게. 그리고 이제 이게 식으로 쓰기도 이게 좀 편하고. 그래서 요렇게 외우시고 풀면 끝납니다. 곱하는 거지. 그러니까 전체에서 4팩의 의미를 날리고 4놈의 순서 배치인 4팩의 의미를 날리고 3놈을 일렬로 까는 3팩의 의미를 날리고 2놈을 일렬로 까는 2팩의 의미를 날렸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조합할 때처럼 나누기, 알팩토리얼 나누기로 순서 배치의 의미를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외워주시면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걸 외워주시는 게 지금 1번 교재 16쪽에 있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수의 개념인 겁니다. 그러니까 공식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 설명한 거예요. 자, 공식 설명은 했고 문제를 풀어보면 되겠지? 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제 7번 볼게요. 자, 예제 7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SS라는 단어가 있는데 E가 몇 개 있죠? E가 3개, S가 2개. 맞나요? 그리고 N이 1개, C가 1개 있어요.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1번. 얘를 그냥 일렬로 나열하래.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7팩 나누기 얼마? 요 3개 있으니까 요 3개의 순서 의미 날리기 3팩. 요게 같은 게 2개 있으니까 요 2개의 순서 날리기 2팩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요겁니다. 그러면 7, 6, 5, 4, 3, 2, 1이 있는데 여기서 3, 2, 1로 날리고 2, 1로 날리면 정답이 얼마가 되죠? 420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풀면 돼요. 고개 들고. 자, 어렵지 않습니다. 딱 이런 식으로만 풀어주시면 돼요. 자, 두 번째 거. 자, 양쪽 끝에 S가 오게 하래. 그럼 S 깔고 5자리 S. 그럼 S 2개 썼으니까 5자리에 NC를 배열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5팩 나누기 같은 거 몇 개 있어? 3개 있으니까 3팩으로 나눠서 순서만 의미 날리면 되겠죠. 그래서 5, 4, 3, 2, 1을 날렸으니까 20가지.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 이제 앞에서 배운 거랑 섞는 거예요. 3개의 이끼리 서로 이웃하게 하라는 거는 3개의 이를 묶으면 되겠죠. 그럼 이거를 한 덩어리로 보고 얘들을 일렬로 배열하면 몇 가지예요? 하나, 둘, 셋, 넷, 5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건데 요 둘이 같죠. 나누면 60. 근데 얘들끼리 순서 바꾸는 게 지금 의미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굳이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뭐가? 한 가지지 그래. 그래요. 그 다음 4번. n이 C보다 앞에 오게 해달래. 괜찮아요. 자, n이 C보다 앞에 오게. 이거 조합할 때 많이 했던 거예요. 맞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자, 네모 박스 2개를 했어, 그때는. 맞지? 무슨 말이냐면, 그때는 다 다른 애인데, 그때 얘들을 같은 애로 바꿨던 거야. 맞지, 얘들아? 그래서, 이 3개, S 2개에 NC가 있는데, N보다 C가 앞에 있길 바래. 그러면, 이걸 둘 다 X 2개로 바꾸세요. 그래서 얘들을 일렬로 깐 다음에, 그럼 이제 일렬로 깔면,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야. 이렇게 된 다음에 무조건 앞에 있는 애가 뭐라고? 여기서 웃는 애들은 이상한 생각하는 놈들이야. 이거 왜 웃어? 뭔 생각을 하길래 웃어? 나는 안 했어. 나는 웃지 않았다. 나는. 자, 그래서 앞에 거에 N, 뒤에 거에 C를 넣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내가 설명할 때 네모박스로 했던, 우리 조합할 때 했던 거,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되는 거라, 요걸 일렬로 배열하면 끝납니다. 요걸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똑같이 7팩을 하고, 3팩, 2팩을 하는데 얘들 때문에 2팩을 한 번 더 해야겠죠. 그래서 아까 구한 420에서 나누기 2에서 얼마? 210이 됩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애들을 일렬로 깔 때의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식은 되게 쉬워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중복 순열이랑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쉽다니까? 뭐가 어렵다고? 원순열이 어려워요. 원순열은 잘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자, 8번 볼게요. 한 번 더. 8번, 9번 아직까지 하면 끝나. 9번까지 있네. 9번, 10번 있구나. 10번 있긴 한데. 10번? 9번, 10번은 쉬워서. 다 쉽지 뭐, 여기는. 아직은. 자, 8번. 8번은 이렇게 됩니다. 8번에 1번. 0 하나 있고요. 1, 3개 있고요. 그 다음에 2가 2개 있어요. 자, 그럼 이걸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근데 맨 앞에 0 쓰면 안 되잖아. 맞죠? 그래서 맨 앞이 1일 때 2일 때로 나눠도 되고, 아니면 뭐 전체에서 0 쓴 걸 빼도 되죠, 차라리. 이렇게 합시다. 전체가 몇 가지예요? 전체가 6팩 나누기 3팩, 2팩일 거야. 맞지, 얘들아? 왜냐면 같은 게 3개, 2개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6팩에서 3팩, 2팩을 나누면 6, 5, 4, 3, 2, 1 나누기 3, 2, 1, 2, 1 날리고 나누면 얼마예요? 전체가 60개입니다. 자, 그 중에서 예외가 뭐예요? 맨 앞에 0이 온 경우. 자, 맨 앞에 0이 왔어. 그럼 나머지
5자리에 1, 3개, 2, 2개를 배열하는 거죠. 몇 가지죠? 5팩 나누기 3팩, 2팩이겠지? 맞아? 그러면은 5, 4 나누기 2니까 얼마니? 10가지일 거야. 그래서 전체에서 10개를 빼면 몇 개죠? 50개겠죠. 그래서 정답이 50개. 이렇게 풀어도 되고 해설지 지금 교재에 있는 것처럼 그 맨 앞에 1이 오는 경우 2가 오는 경우로 나눠서 풀어도 돼요. 근데 이게 조금 더 편하더라고 항상 나는. 자, 두 번째로 1, 2개, 2, 3개에서 4개를 골라서 일렬로 깔래. 요게 조금 이제 난이도가 올라간 거죠. 자, 여기서 4개를 고른다고 쳐. 그럼 생각해봐요. 상황이 어떻게 되겠어요? 상황이 1번 1, 1, 2, 2 이렇게 4개 나오는 경우랑 2번 1, 2, 2, 2 이렇게 4개 나오는 두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서 4개를 뽑는 방법이 두 가지라고. 그리고 얘들을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은 이제 빨리빨리 해야지. 4팩 나누기 2팩 2팩. 물론 이 정도면 그냥 4시 이해하면 돼요. 맞아 아니야 얘들아. 그래서 6가지 나와요. 이것도 그래 비슷하다. 이거 우리 눈으로 보면 번외 알잖아. 4자리 중에 1 들어간 자리 한 자리인 거지. 4시 1해도 돼요. 4시 1해도 돼. 근데 이제 배운 대로 하면 이렇게 써서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합치면 10가지. 문자가 적을 때는 우리가 이미 수하에서 배웠던 조합을 이용해서 풀어도 풀립니다. 조합이랑 순열 섞어서 쓰면. 그쵸? 근데 이제 그래도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배운 대로 풀면 이런 식으로 풀 수 있습니다. 자, 졸려하는 것 같으니까 풀어봅시다. 밑에 있는 문제 7번 밑에 있는 거랑 예제 7번, 예제 8번 밑에 있는 5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잘 풀리는지. 선생님 잠깐만 코 좀 풀고 올게요. 좀 풀고 있어.
자, 다 풀렸나요, 여러분? 다 됐어? 잘 안 되는 거 있어요, 혹시? 근데 뭐 별 얘기는 아니잖아, 그치? 우리가 기본적으로 순열은 배열을 하는 건데 몇몇 애들만 약간 배열의 의미가 없는 애들이 있으니까 그 배열의 의미를 제거해 주는 거예요. n팩토리얼 나누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게 좀 더 쉽더라고, 사실. 왜 그런지를 이제 이해하면. 자, 그리고 우리가 조합할 때 안 했던 것도 아니니까 그 짓거리를. 조합은 전체적으로 했다면 지금은 특정 애들만 골라서 하는 거죠. 그 차이만 있는 거예요. 조합은 전체적으로 순서의 의미를 날리기 위해 하니까 그냥 알팩으로 아예 한 방에 다 날린 거고. 자, 그러면 최단거리 문제 풀어봅시다. 최단거리. 이제 두 유형 남았어요. 두 유형만 마무리하고 이제 나면 끝나는데 두 유형이라보다는 이제 두 문제만. 자, 이거 우리가 했던 거거든. 이것도 경로 문제로 했던 적 있을 거야, 그치 얘들아? 잘 보세요. 요렇게 경로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경로가 있는 상황에서 A에서 B가 있고 중간에 P라는 지점이 있네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A에서 B까지 가는 거 예전에 우리가 어떻게 배웠죠? 하나하나 이제 숫자 써서 더했지. 그러니까 합의 법칙으로 했어요.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 1 다 깔고 여기 1 다 깐 다음에 여기는 1 더하기 1이다 이런 식으로 노가다로 해서 대각선 더하기라고 외우기 위해서 했단 말이야. 맞지? 자, 그런데 이제는 좀 다르게 해보자는 거야. 결국 이런 거죠. 자, 이게 결국에 여기서까지 가는 동안에 봐봐. 가로로 몇 번 가야 돼? 5칸을 가야 돼. 세로로 몇 칸을 가야 돼? 4칸을 가야 돼. 그래서 가로로 가는 걸 X라고 생각하고 세로로 가는 걸 Y라고 생각을 하면 결국에는 아무튼 X 5개랑 Y 4개를 어떻게 배열해서 어떤 순서로 갈지만 정하면 되는 거야. 예를 들어 XXX, YY, XX, 뭐 YY 이렇게 되면 3칸, 2칸, 3칸, 2칸 이렇게 간다. 3칸, 2칸, 2칸, 2칸 이렇게 갔다는 거야. 그런 식으로 얘들을 배열한 순서대로 움직이면 A에서 B까지 최단 경로로 가요. 그러니까 최단 경로 문제를 마치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문제로 바꿔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1번에서 얘기하는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가는 최단 경로의 수는 어떻게 구한다? 9팩 나누기 5팩 4팩으로 풉니다. 이렇게 풀면 끝나요. 됐습니까?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5팩 날리면 9, 8, 7, 6 남고 4, 3, 2, 1 남아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정리하면 126까지 나옵니다. 손으로 해도 똑같이 나오겠지. 손으로 하는 거 한번 복습해볼까? 예전에 했던 것처럼 어떻게 됩니까? 1, 1, 1, 1, 1 1, 1, 1, 1 쓰고 맞지? 그 다음 어떻게 한다고? 어차피 최단 경로는 여기서 오는 거랑 여기서 오는 거 합치는 거밖에 없으니까 요거 2개 더해서 대각선 더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2, 3, 4, 5, 6 쓰고 3, 6, 10, 15 21 쓰고 그 다음에 4, 10, 20, 35 56 쓰고 5, 15, 35 70, 126 쓰는 걸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했었어요. 기억나죠? 그러니까 이렇게 푸나 큰 차이가 없는데 이게 판이 커질수록 얘가 빨라지겠지. 그런 얘기. 작을 때야 이게 작을 때는 이거나 속도가 거의 똑같아요. 큰 차이가 안 나는데 이게 커질수록 얘가 훨씬 빨라지는 거예요. 커질수록. 그래서 푸는 법을 여러 가지 설명하는 이유는 나중에 얘기한 거죠. 자, 두 번째. A에서 P를 거쳐서 B로 간대. 그러면 잘 봐봐. A에서 P로 가는 개수를 구한 다음에 P에서 B로 가는 개수를 구해서 더 곱하면 됩니다. 자,
1번 A에서 P로 가는 경로의 수는 어떻게 돼요? X 3번, Y 2번 일렬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5팩 나누기 3팩, 2팩을 하게 되면 10가지라고 나올 거예요. 그리고 2번 P에서 B로 가는 경로는 X 2번, Y 2번이니까 4팩을 2팩, 2팩으로 나누면 6가지라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 둘을 곱해서 60이라고 정답을 써주시면 끝이 나는 거예요. 됐나요? 이게 A, P, B 경로고요. 그러면 당연히 3번은 이게 전체고 이게 예외인 거잖아. 그래서 P를 안 거치고 가는 거는 여기서 얘를 빼면 되겠죠. 그래서 얼마? 66이라고 쓰면 됩니다. 답을. 예전 같았으면 이거야. 예전에 이제 예전에 요 노가다 방식에서 P를 지나지 않고 풀라고 하면 무슨 짓을 하면 돼요? 요 길을 이걸 지우면 돼요. 이렇게 만들고 노가다를 했으면 돼. 그러면 노가다에서 답이 66이 나올 거야. 알겠어요? 근데 지금처럼 풀면 된다고 이제는. 이걸 배웠으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최단 경로 문제를 풀면 되게 빨리 풀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됐죠? 그 다음에 10번 봐봐. 자, 눈떠 10번. 이제 마지막 문제야. 좀만 힘내. 자, 10번 보시면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솔직히 말할게요. 여러분, 장애물이 있는 거 여기 해설처럼 풀면 바보입니다. 그나마 밑에 있는 다른 풀이로 푸는 게 맞아요. 이게 원래 이런 거거든. 잘 봐봐, 얘들아. 이게 설명을 한번 하자면 이런 겁니다. 얘가 지금 장애물이 있어. 그래서 길이 중간에 없어요. 맞죠? 그래서 이쪽 지금 이렇게 돼 있고 세로선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맞나? 하나, 둘, 셋, 넷, 5개구나. 왜 6개거니? 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여기가 A고 여기가 B예요. 근데 장애물 때문에 길이 없어졌어요. 어디가? 여기가. 그럼 이 문제는 아까 여기 지나가고 갔던 걸 전체에서 뺐지. 그렇게 푸는 게 합리적이라고. 아까 여기처럼. 맞아, 아니야? 여기가 P라고 치고 P를 지나가서 B까지 가는 경로를 전체에서 빼는 게 편해요. 알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라고? 차라리 노가다를 하라고. 그게 나아. 왜냐하면 이 해설지는, 그러니까 원래 이 해설에서 설명하는 방식이 뭐냐면 이거예요. 지점을 끊는 거거든, 장애물 때문에. 그래서 잘 봐봐. 여기를 가거나, 이게 우리가,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선택지가, 자, 여기서 여기를 갈 때 선택지가 몇 개 있어요? 위로 가거나 아래로 가거나 두 가지죠. 요렇게 가거나 요렇게 가거나 두 가지란 말이야. 맞아, 아니야? 그럼 잘 봐봐. 이렇게 대각선을 긋는 거야. 사각, 직각사각형을 만들어요. 그러면 여기를 지나가면 여기 이 두 지점 중에 동시에 두 지점을 지나갈 방법이 있어요? 여기를 가면 내려와야 되지, 일로 가려면. 여기를 가면, 여기서 일로 가려면 왼쪽으로 가야 되니까 최단 경로에서는 요 두 지점을 동시에 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장애물이 있는 문제가 나왔을 때 이딴 식으로 대각선을 긋는 거야. 이해가 돼요? 대각선을 그어. 그래서 지점을 하나, 둘, 셋, 4개를 만들면 여기서 여기 갈 때 요 4지점을 반드시 지나가겠지. 근데 겹치는 게 없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원래 합의 법칙 쓸 때 중복 발생하면 빼야 되잖아. 맞지? 그래서 상황 나눌 때 이런 식으로 중복이 발생하지 않게 상황을 나눈 거야. 그래서 이거를 P1, P2, P3, P4라고 하면 A에서 B를 가는 경로가 이런 식으로 4가지가 된다는 거야. 근데 이거 왜 잘 안 쓰는지 알아요? 첫 번째, 장애물이 2개 나오면 더 짜증나요. 일이 많이 복잡해집니다. 경로가 너무 많아져요. 두 번째, 이거 대각선 그어서 경로 지점 설정하는 거 애들 생각보다 못해요. 잘 못하더라고. 그래서 풀려면 여기 다른 풀이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앞서서 9번 문제를 푼 것처럼 요 정도 문제면 어떻게 하라고? 전체에서 예외를 빼세요. 전체는 뭐예요? 지금 보시면 X 6개, Y 4개입니다. 그래서 전체는
10팩에서 6팩, 4팩 한 걸 나누면 나와요. 그래서 전체가 몇 개냐면 210개가 나오나 봐요. 그리고 예외가 뭐죠? 예외는 여기를 P라고 둬서 A에서 P를 거쳐서 B를 가는 경로죠. 그럼 말했듯이 1번 A에서 P를 가는 경로는 4팩을 2팩, 2팩 나눈 6가지. 두 번째 P에서 B를 가는 경로는 6팩이고 4팩, 2팩이어서 몇 가지죠? 15가지. 그래서 둘이 곱하면 몇 개? 예외가 90개입니다. 그 전체가 120개, 예외가 90개. 빼면 120개가 나와요. 이 방식을 쓰면 썼지. 이 방식은 웬만하면 피하세요. 이 방식 진짜 안 좋습니다. 그래요, 진짜예요. 이게 제일 시간은 많이 걸리는데, 그러니까 정확하긴 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첫 번째로. 두 번째는, 뭐 되게 효율적이지도 않고, 사실, 나 같으면 차라리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차라리, 그러니까 장애물이 이 정도 수준이면 이게 나아. 근데 이 장애물도 더 너무 지저분해지면, 차라리 그냥 이런 장애물 문제는 애초에 노가다 방식이 제일 좋아요. 보세요. 1, 1, 1, 1, 1 깔고 1, 1, 1, 1 깔았어. 그럼 여기 2지. 그럼 여기 3이지. 4, 5, 6, 7 되는 거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그 다음 여기는요? 둘이 합쳐 3이고 4, 5, 5 할 수 있지. 그 다음에 여기는 옆에서 오는 게 없으니까 4지. 맞아? 9, 15, 22고 여기도 똑같지. 여기 재봐봐. 여기서 그대로 4, 4 오겠지. 맞아 아니야? 옆에서 오는 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합쳐지면 여기 8이지. 4랑 4랑 합치면 8이잖아. 그래서 더하면 17, 32, 54. 그 다음에 9, 17, 34 맞나? 66 해서 얼마? 120. 그냥 손으로 구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장애물 하나일 때는 그래도 이런 방식도 같이 해도 돼. 근데 장애물이 막 2개, 3개가 되면 제가 그래서 요 2가지 방식을 다 쓸 줄 알아야 돼요. 옛날에 진짜 어이없게 이걸로 막 싸움 벌어진 적 있었거든. 예전에 진짜 옛날에 한 7, 8년 전에 인간 강사들 중에 어떤 분은 이걸로 풀고 어떤 분은 이걸로 푸니까 누가 더 낫다 싸움 붙었는데 사실 누가 더 나은 게 어디 상황에 따라 얘가 나을 때고 얘가 나을 때가 있는 거지. 무슨 하여튼 우리나라는 그런 걸로 그렇게 막 편갈라서 싸움하는 거 되게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뭐 당연히 자기가 좋아하는 인간 선생님이 이걸로 했으면 이게 맞다고 주장하겠지. 그런 거 하여튼 무슨 편가는 게 너무 좋아해요. 싸움 붙이는 거 맞지? 그런 거 할 필요 없고요. 이렇게 상황에 맞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장애물이 있는 경우 문제를 푸는 방식은 개인적으로 나는 노가다를 추천하고요. 좀 얘처럼 간단한 거 정도면 전체에서 예외를 빼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풀되 전체에서 예외를 빼는 식으로 해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제발 여기 지금 이 풀에 있는 대각선 그어서 이 경로 나누는 것도 왜 이렇게 나누는지 몰랐잖아. 봐봐 얘들아, 여기 대각선 그어서 경로 나누는 거 설명했어 안 했어? 안 해줬거든? 근데 이 경로 지점 설정하는 건 이렇게 대각선 긋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나가면 여기 못 지나간다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0-1번 하는 거 같은 거는 경로를 마찬가지로 할 때 잘 봐요. 하나만 보여줄게. 10-1번 있어. 이게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길게 돼 있어서 하나, 둘, 세 줄 들어가고요. 하나, 둘, 셋, 네 줄. 하나, 둘, 셋, 네 줄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A에서 여기 B까지 가는 최단 경로를 구하라고 돼 있는데 이쪽에 장애물이 있는 거야. 여러분 이 경로 어떻게 끊어야 돼요? 얘는 경로 어떻게 끊어야 돼? 경로 문제로 푼다고 치면. 가운데 걸 해가지고. 자,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대각선이 경로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야지 여기랑 여기가 동시에 못 가는 거지?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장애물 때문에 여기가 없어진 거잖아. 그치 얘들아? 맞아 아니야? 그럼 대각선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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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어서 지점을 총 몇 개? 4개로 만들어서 푸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가는 경우랑 여기 거쳐 가는 경우랑 여기 거쳐 가는 거랑 여기 거쳐 가는 이 네 개를 각각 구해서 더하는 거야. 이걸 잘 그릴 수 있으면 이것도 괜찮아요. 근데 이거를 해설도 되게 불친절하고 그리고 장애물이 이쪽에 하나 더 있어. 그러면 또 여기서 경로 한 번 더 끊잖아. 그러면 A에서 P1 갔다가 막 Q2 가는 거 막 다 해야 돼서 엄청 일이 커져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장애물이 두 개 있는 경우에 풀기 힘들기 때문에 이 경로 끊는 걸 하지 말라는 거야. 이렇게 중간 지점 하는 걸 하지 마. 불편해. 심한 문제 풀 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방식이라 그래. 알겠지? 그래서 지금 보여줬지만 절대로 저걸로 풀지 마세요. 다른 걸로 푸세요. 알겠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오늘 목표로 했던 여러 가지 순열. 그래서 말했듯이 뭐 했죠? 원순열, 중복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했습니다. 요거 하는 법 세 가지를 배웠어요. 자, 요거 밑에 있는 9-1번, 9-2번, 10-1번, 10-2번 풀어보시고요. 마무리 합시다. 갔다 와요. 자, 얼른 풀어봐. 9-1, 9-2, 10-1, 10-2번 풀어보세요.